네, 계속해서 또 종목에 대한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신용무 기사 이번에는 화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두 종목 공부를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일단 대한항공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델타 바이러스 관련돼서 델타 변이 관련돼서 항상 보면은 이 역상관 관계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행과 항공주죠. 근데 사실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행과 항공 부분 쪽에서 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뭐 없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대한항공은 이미 화물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특히 화물 부분은 지금 뭐 판가 인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전히 지금 화물 부분은 여전히 지금 그 추세 자체가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예상으로 했던 것들이 한 9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900억 정도인데, 지금 시장의 컨센이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1,200억에서 지금 1,500억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하반기에는 여전히 화물 운임에 대한 상승 기대할 수 있고요. 지금 화물 운임뿐만이 아니라 해상 운임도 같이 본다고 하면은, 왜냐면 또 델타 바이러스가 퍼짐으로 인해서 또 이제 또 이 여객이라 화물 수요라든지 해운 쪽 화물 수요, 항공 쪽 화물 수요가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 부분은 여전히 하반기까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여객 부분이 과연 언제 이제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가를 보는 건데,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뭐 싱가포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예전처럼 팬데믹으로 돌아가는 지역 봉쇄라든지 폐쇄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객 부분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지금 팬데믹 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조정받고 있는 이런 구간이 오히려 저는 매수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후에 다시 이제 또 이제 백신 접종률 높아지면서 델타 바이러스 변이의 어떤 확산 속도가 늦춰진다고 하면 다시 이제 여행이나 항공주 쪽으로 또 이제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로 시장에 관심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정도 조정 구간이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은 서서히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손절가는 2만 8천 원 정도를 잡고 좀 관심 있게,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여행과 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다시 재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대한항공은 그런 화물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이런 여행 항공 대비로는 차별화된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행이나 항공 쪽에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회사는 전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LCC 업체 뭐 당연히 적자 나올 것이고, 여행 쪽도 당연히 적자 나올 것이고요. 근데 대한항공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여객 부분만 보실 게 아니라 항공 부분 쪽에서 화물 부분이 굉장히 지금 큰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전히 좋은 흐름이고, 그래서 방금 전에 실적 2분기 예상 실적 말씀드렸는데 시장 가이던스는 900억이었는데 지금 이 가이던스가 1,200억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여객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항공 부분, 운임 부분은 배제된 상태에서 이 기존의 여객 부분의 어떤 기대감을 하반기로 접어두더라도 실적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행이나 항공주 쪽에서는 유일하게 어떤 실적의 대안주로 볼 수 있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조정받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가장 실적이 뛰어난 대한항공을 지금부터 매집해 나가시는 그런 구간으로 저 보고 있습니다. 네, 독보적인 또 실적으로 받쳐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행 항공주들이 또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실적에 모멘텀이 있는 대한항공은 또 이런 조정 시 꾸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며 이제 목표가를 4만 원까지 또 제시를 해주신 만큼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좀 잘 가고 있는 sek터 안에서 골라주신 것 같아요. 네, 뭐 JYP 엔터테인먼트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장 그 엔터 3사 중에서 하이브를 제외한 엔터 3사 중에서 주가가 가장 좋은 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SM이 가장 좋고, 오늘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더 세고요. 근데 지금 JYP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이 엔터 3사 중에 가장 안정돼 있습니다. 지금 뭐 예상 실적, 올해 2분기 예상 실적 150억 정도 예상하는데 150억 이상 나올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약간 아킬레스건 모멘텀이 약간 부족하다는 것이 뭐냐면, 글로벌리하게 탑티어,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 지역권까지는 굉장히 좀 그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은데, 이 글로벌로 펼쳐봤을 때 이 미국이나 북미 시장이나 유럽까지 진출돼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없다 보니까 항상 그 부분이 약간의 좀 리스크가 아니라 좀
이 프리미엄을 좀 덜 주는 그런 요인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반기 본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여전히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와이스가 이제 일본 정규 앨범 발매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 들어가면 그거에서 매출단이 좋아질 거고, 중요한 건 SM과 YG처럼 어떤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과연 JYP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6월부터 지금 그 공시라든지 뉴스 피드를 자세히 본다고 하면 6월에 보면은 SM의 자회사 DOU 버블, 이게 뭐냐면 이제 아티스트랑 이제 채팅하는 플랫폼인데 여기에 이제 지분을 지금 한 23% 정도 지분을 투자한 상태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두나무와 함께 그 NFT 사업도 지금 진출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플랫폼 업체,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중점으로 한 이런 플랫폼을 갖춰간다고 하면 분명히 프리미엄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결론적으로 메타버스의 어떤 뭐 플랫폼이 됐든 어떤 기술적인 어떤 뭐 그 기술을 공유하는 업체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유저들을 모을 수 있는 IP가 가장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엔터 3사뿐만 아니라 JYP뿐만이 아니라 뭐 하이브라든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메타버스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거기에 그 플랫폼을 누가 가장 잘 만들어가고 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사실 그 부분이 그동안에 JYP가 가장 약했던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DOU 버블이라든지 그리고 두나무와 함께 진출하고 있는 NFT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부각된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정도 구간은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SM이라든지 뭐 오늘은 이제 JYP 그 YG 엔터가 굉장히 좋은데 JYP의 어떤 이런 장기적인 모멘텀에서 최근에 어떤 플랫폼 산업으로 진출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다고 하면 종목도 이제 키맞추기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정도를 잡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 대한항공과 함께 JYP 엔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신용무 기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